안녕하세요. 앱솔루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여러분.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매일 아시아 모의연구소 소장 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앱솔루트 라방 애청자분들은 매일역 분유팀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유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어느덧 예비 아빠가 된 매일역 분유팀의 이경훈입니다. 간만에 저희가 왔는데요. 분유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분유를 부탁해 6번째입니다. 분유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다양한 경험담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 열심히 나눠드릴게요. 네, 불질환 아기에게 분유를 더 먹여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진짜 체중이 적거나 좀 그렇다면 분유를 돌진한 아기에게도 생우유 대신 좀 먹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보통 돌이 지나면 아기들이 이제 새끼 밥을 먹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한 2번 정도 신선한 간식, 그리고 우유, 두유, 모유, 분유 이렇게 크게 상관없고요. 그런 걸 한 400에서 600cc를 먹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통 돌 지나면 생우유로 갈아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기 체중이 좀 적거나 아직도 좀 불편해한다면 분유를 좀 계속 먹이셔도 괜찮고요. 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고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아기들이 좀 더 체중 증가를 좀 잘하고 고른 영양을 하게 하는 그로잉 업 밀크라 그래서요. 이렇게 좀 나이 든 아기들한테도 먹는 그런 분유들이 있습니다. 명심하실 거 한 가지는 한 18개월이 지나면 컵이나 빨대컵으로 준다. 젖병으로 주지 않는다. 그것만 좀 명심해 주시면 분유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준비된 게 있는데 그죠? 안 맞춰도 되나요? 아닙니다. 분유는 뒤에 있는 조효 가이드대로 물이랑 스푼수 딱 맞게 아이에게 조효해서 먹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분유 물량 혹시 안 맞췄을 때 아이가 변비가 오거나 맞습니다.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분유의 때문에 조효 농도는요, 모유의 물 함량, 수분 함량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조사마다 영양 성분의 함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모유처럼 한 13%, 14%, 16%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꼭 그거에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 수분이 좀 많게 되면 오히려 영양 성분이 좀 적으면서 변이 단단해질 수가 있고요. 수분이 적은 경우, 그러니까 좀 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영양 성분들이 장 안에 들어가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삼투압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 묽어져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죠. 오랫동안 진하게 연하게 먹이는 경우에는 설사나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조유 농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 녹는다고 어느 온도에서 타야 되냐고, 특히 이제 3단계에 가면은 약간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특히 이제 약간 용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조유 가이드를 70도씨에서 타라고 조유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 이 70도씨는 제품의 용해성뿐만 아니라 혹시 공기 중에 있을지 모를 그 젖병 안에 있을지 모를 그런 여러 가지 위의 균들을 또 사면할 수 있는 온도가 70도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6개월 이전까지는 진짜 조유 가이드대로 70도씨의 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용해도 그렇고 혹시나 모를 위의 성분에 대한 사면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70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번거로워요. 영양 성분이 파괴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0도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만 70도씨의 물을 사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한 3분의 2 정도는 40도씨의 물을 이렇게 중화를 시켜주시면 습혀서 이렇게 적당한 온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딱 70도씨 정도의 물을 보온병에 이렇게 담아놔요. 그럼 조금 더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조금 자란 아이들은 편안하게 수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까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월령 기준으로 넘어가나요? 체중 기준으로 넘어가나요? 질문 주셨어요. 모든 거는 월령 기준입니다. 월령 기준으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 단계 변화는 아기의 성장하는 그 성장 발달에 맞춰서 영양 성분을 조금씩 강화하고 빼고 이렇게 합니다. 주로 강화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단계가 높아지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화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는 척도로 저희가 아무래도 체중을 보다 보니 체중까지도 좀 되면 좀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은 월령이고요. 체중까지 다 돼서 좀 안전하게 넘어가시면 더 좋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토하고 난 뒤 더 먹어야 될까요? 이거 참 그렇거든요. 우리 예방접종 하실 때 보면 루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네, 맞아요. 먹이시잖아요. 그럼 토하고 나면 다시 먹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기들 감기도 있고 뭐 설사도 있고 해서 약을 먹여요. 네. 약 토하고 나면 다시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냥 토하고 나면 안 먹인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분유도 마찬가지죠. 예, 토하고 난 뒤 좀 아기들이 토하고 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토하고 나서 바로 먹고 싶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아기 토하고 나면요, 그냥 바로 주시지는 마시고 아기가 그러면 좀 더 빨리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남자아기의 경우에 먹고 난 뒤에 바로 분수토를 확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주로 2, 3개월에 많고요. 체중이 잘 안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위에서 나가는 출구가 좀 근육이 두꺼워져서 그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좀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장간에 이상 있는 거 좀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액상분유 신생아 때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고, 액상분유가 없는 분말 라인을 수유 중일 때는 어떤 액상을 먹어야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액상분유 신생아 때부터 사용 가능하죠? 네, 사실 그 병원에 신생아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타는 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액상분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생아부터 먹이셔도 괜찮습니다. 네, 혹시 분말 라인이 액상이 없는 라인의 분유를 수유 중이시다고 했을 때는 같은 제조사의 액상을 먹이시는 게 가장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거품에 관련된 얘기도 오늘 몇 분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분유 탈 때 이제 거품이 생겨서 이게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거품 분유 탈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다 보면 또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이 분유 그 가루와 물이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단백질 성분 이런 걸로 인해서 거품이 생기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조금 있다 보면 또 거품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유 먹일 때 분유에 있는 거품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보통 분유할 때 이렇게 트림을 하거나 가스가 나오는 거는 젖병이 딱 밀착이 되지 않거나 분유 이 수유 자세에 의해서 아기들이 이렇게 삼킬 때 공기를 같이 들이마셔서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거에 의한 분유 그 가스 삼킴으로 오는 거고요. 분유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기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단백질 때문에 거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3단계부터는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거품이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음 나방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나방은 2주 뒤 10월 24일 목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그 아토피 관련해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의사 엄마의 아토피 수업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가정의학과 전문의 미나림 선생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하시고 아토피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우리 아기의 꿀피부 비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뵐 때까지요. 모두 아기와 함께 엄마 아빠 모두 행복한 육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